연립방 정식의 해를 x는 알파, y는 베타라고 할 때 알파 더하기 베타의 최대값을 물어봤죠. 자, 이 연립방 정식은 살펴봤더니 첫 번째 식은 1차식, 두 번째 식은 2차식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식에 x는 또는 y는 해서 두 번째 식에 대입하도록 할게요. 자, y는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y는 x-1이 되는 거죠. 그래서 2x제곱 빼기 y 자리에 x마1의 제곱을 대입하세요. 그러면 2x제곱 빼기 x제곱 더하기 2x 빼기 1은 2가 되죠. x제곱 더하기 2x, 자, 이 항에서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x값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와요. x는 1이거나 또는 x는 마이너스 3이거나. 자, 이때 y값은 아까 y는 x-1이라고 했죠. 그래서 x가 1일 때 y는 0이고요. x가 마이너스 3일 때 y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예요. 자, 알파 더하기 베타의 최대값을 물어봤거든요. 첫 번째 경우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1이고요. 두 번째 경우에서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7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값은 얼마다? 1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죠. 자, 무게중심은 좌표 3개를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누시기만 하면 끝나요. 자, X좌표는 3분의 1 마이너스 2 더하기 4 이렇게 될 테고 Y좌표는 3분의 마이너스 4 더하기 2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죠? 이게 바로 주의 좌표 A, B예요. 자, 계산을 하시면 3분의 3이니까 1, 3분의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3이죠? 네, 그래서 A좌표는 1 빼기 B의 좌표는 마이너스 3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4가 됩니다. 자, 연립방정식을 풀라고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세 개가 연이어서 나온 경우는 반드시 가운데 거를 양쪽에 끼워서 연립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첫 번째와 세 번째의 대소관계가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x가 x제곱 빼기 5x보다 작다. 자, 이항하게 되면 x제곱 빼기 6x가 우변으로 이항했으니까 0보다 크다가 되는 거죠. 자, x-6이 0보다 크다. 자, 2차 부등식에는 2차 함수의 그래프로 우리가 풀어내는 거 아시잖아요? 얘가 이렇게 0보다 크다. 그러니까 0보다 크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두 근을 기준으로 바깥쪽이 되겠죠. 그래서 0보다 작고 또는 6보다 크다. 그래서 x가 0보다 작다 또는 6보다 크다가 되고요. 자, 두 번째 풀어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5x가 6x 마이너스 18보다 작거나 같다. 이항을 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11x 더하기 18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18이 3, 6, 안되고 2, 9 이렇게 해줘야지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2보다 크거나 같고 9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네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아래로 볼록하고 2하고 9 사이가 되는 거죠. 네, 이제 이 정도는 그래프 안 그리고도 바로 구해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공통 부분을 찾는 건데 0보다 작다 그리고 6보다 크다. 그리고 두 번째는 2보다 크거나 같고 9보다 작거나 같다. 자, 공통 부분을 찾는 거죠. 그래서 공통 부분은 요 사이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6보다 크고 9보다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fx가 이렇게 생겼죠. f1이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a 더하기 b가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f2의 값은 2a 더하기 b가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f3의 최대값은 3a 더하기 b의 최대값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부등식으로 풀었더니 어떻게 풀어야 될지 조금 어려운 상태죠.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식으로 푸는 것보다 그래프로 접근하는 게 좋아요. 자, f1은 x가 1일 때 y의 값은 2에서 4 사이의 범위를 갖는다. 그거를 파란색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자, 요 사이의 범위를 갖는다는 거예요. 여기가 y는 2고요. 여기는 y는 4예요. 자, 그 다음에 x가 2일 때는 y의 값이 0과 3 사이의 값을 갖는다. 그러면 얘가 0에서부터 3까지 요 파란색 사이를 지나간다 이런 얘기죠. 자, 우리는 f3의 최대값을 찾고 싶어요. 그러면 3에서 지금 요 파란색 부분 왼쪽 부분과 오른쪽 부분을 모두 지나면서 3의
중에서 이 주황색으로 표시를 해볼까요? 여기서 가장 큰 값을 갖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어차피 ax 더하기 b 이거는 직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선을 그리면서 이 두 파란 선을 지나게 직선을 그리면서 이 x가 3일 때 만나는 요점이 가장 크게 되려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죠? 네, 이렇게 그려져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얘보다 3일 때 더 큰 값을 가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a, b를 결정하자라는 거는 결국은 함수값 두 개를 알려준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지금 1,2 그리고 또 다른 점은 2, 아까 여기가 3이었죠? 그래서 2,3을 지나는 거예요. 그러면 기울기는 2 빼기 1분의 3 빼기 2니까 1분의 1이 됐고요. 그러면 y는 기울기 x에 1,1을 지나니까 빼기 1, 그 다음에 아까 y 빼기 2에서 더하기 2. 자, 한 점과 기울기를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y는 x 더하기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x가 3일 때 3 대입하니까 결국 4. 얘가 f3이 가질 수 있는 최애 대값이 되는 거예요. 자, 4점 ABCD에 대하여 이 ABCD가 평행사변형이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대충 그림을 그릴게요. 자, 평행사변형이다.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평행사변형의 성질이에요. 자,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평행사변형은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해요. 이등분을 한다는 거는 요 지금 두 대각선의 교점이 바로 BD의 중점이자 AC의 중점이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럼 AC를 가지고 중점의 좌표를 구하면 중점의 좌표는 더해서 2로 나눠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2로 나누니까 2분의 2, 2분의 2,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BD의 중점은요. 2분의 A 더하기 5 그리고 2분의 B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둘이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A 더하기 5가 2니까 A는 마이너스 3이겠고 B-2가 2니까 B는 4가 되겠죠? 네, 그래서 A 더하기 B의 값은 1이 되는 거예요. 두 점 AB에 대하여 3분 AB를 2대 B로 내분하는 점. 선생님이 B를 점 위에다가 반드시 써달라 그랬죠? 이거는 외분점에서 곱하는 순서에 따라서 부호가 바뀌기 때문에 항상 일관되게 계산을 해달라고 했어요. 자, 2 더하기 B분의 자, 항상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곱하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2a 더하기 8b 그리고 콤마 y좌표는 2 더하기 b분의 8 마이너스 6b 이렇게 되겠죠? 얘가 4,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자, x좌표를 비교하시면 2a 더하기 8b는 4에 2 더하기 b를 곱하니까 8 더하기 4b가 되어서 2a 더하기 옆에다 쓸게요. 2a 더하기 4b는 8. 자, 이렇게 되고요. 자, 두 번째 식은요. 8 마이너스 6b는 자, 마이너스 2에 2 더하기 b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b가 되는 거예요. 얘는 바로 b의 좌표를 구하실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얘 우변으로 b를 넘기면 4b, 마이너스 4를 좌변으로 넘기면 12. 그래서 b가 3이 나오는 거죠. 자, 3을 대입하세요. 그럼 12는 8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4고요. a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a랑 b랑 곱하세요. 곱한 결과 곱하는 거죠.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자,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A, B와 X축 위의 점 P, Y축 위의 점 Q에 대하여 AP 더하기 PQ 더하기 QB의 최소값. 자, 그냥 막연히 어떻게 풀지 하지 마시고 그림을 그려보세요. 자, X축, Y축을 그리시고 자, 6,2가 있어요. 대충 찍을게요. 6,2 그리고 2,4 B의 좌표예요. 자, X축 위의 점 P가 있어요. 그리고 Y축 위의 점 Q가 있어요. 그래서 AP 더하기 PQ 더하기 QB가 최소가 되는 값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는 A하고 B가 정해져 있는 점이죠. PQ는 정해져 있지 않고 지나는 점이거든요. 그러면 정해져 있는 점들을 대칭을 하라고 했어요. 그럼 보세요. A를 얘가 지금 X축을 지나야 되니까 이 A라는 점을 X축에 대칭을 시켜주세요. 그러면 얘를 A'이라고 하면 Y좌표의 부호가 바뀌겠죠?
네, 얘를 x축에 대칭하는 이유가 뭐냐면 A'P를 연결했을 때 이 길이는 합동 조건에 의해서 AP 길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AP를 더할 거를 A'P를 더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B도 마찬가지예요. Y축 위의 점 Q를 지나서 B로 가야 되는데 B가 어쨌든 정해져 있는 점이죠. 그러니까 이 B를 Y축에 대칭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점을 B'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Y축 대칭을 했으니까 X좌표가 부호가 바뀌었겠죠? 그러면 B'Q를 연결하게 되면 얘가 바로 B'Q와 BQ의 길이가 같아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원래는 AP, PQ, QB 이렇게 길이의 합을 구했어야 되는데 AP는 A'P와 같고 PQ 그대로 가시고 QB 대신에 QB'으로 가게 되니까 일직선으로 그냥 뚝쭉 뚫고 지나가면 되지 않을까?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소값은 그냥 A'과 B'을 연결한 선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B'에서 A'까지 그냥 쭉 연결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결국 두 점 사이 거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최소값은 자, 마이너스 2,4와 6, 마이너스 2 두 점 사이 거리예요. 자, x값 차가 8이고요. y값 차가 6이죠. 자, 우리는 6, 8, 10 피타고라스 바로 나오셔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 x좌표가 6 차이가 나고 y좌표가 8 차이가 나니까 이 두 점 사이 거리는 바로 3대 4대 5 b를 써서 10이 될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원점 O와 두 점 1,2, 2,1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OAB의 넓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거 사선 공식을 쌤이 알려줬죠. 그러니까 그냥 쓰세요. 2분의 1에 0,0 그리고 1,2, 2,1 그리고 처음에 썼던 0,0을 한 번 더 써달라 그랬죠. 그리고 대각선으로 한쪽은 곱한 것들을 더하고 반대쪽은 곱한 것들을 빼라고 했어요. 어느 쪽을 더하고 빼는 건 중요하지 않아. 어차피 절대값 할 거니까. 그래서 쌤이 파란색을 더할게요. 0 더하기 4 더하기 0. 자, 뺍니다. 빼기 0, 빼기 1, 빼기 0. 자, 그래서 2분의 1에 계산했더니 절대값 3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2분의 3이 됩니다. 만약에 이 공식을 안 쓰고는 어떻게 푸나요? 자, 그러면 다시 0,0이 있어요. 그리고 1,2, 2,1이 있겠죠.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형을 만들어 주세요. 네. 이렇게 했을 때, 자, 일단 초등학교 시절처럼 구하는 방법은 축에 평행한 선을 쫙 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주황색 사각형이 보이시죠? 정확하게는 정사각형이 됐는데 뭐 직사각형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에서 이 직각삼각형들을 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그리고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 0,0과 2,1 여기를 있는 요 선을 밑변으로 할 거예요. 밑변의 길이는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의 루트에서 루트 5가 됐죠. 자, 그 다음에 높이를 찾을 건데 높이는 여기 이 점에서 이 주황색 선까지 수선의 발을 내리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주황색 선이 0,0에서 2,1을 잇는 거죠. 기울기가 2분의 1인 직선이에요.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y는 2분의 1 x가 된다고요. 자, 그래서 얘는 x-2y는 0이라는 직선이 돼요. 이 1,2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바로 높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공식 쓰면 루트 5분의 자, 1,2를 대입하세요. 1-4의 절대값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루트 5분의 3 이 값이 바로 높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가 루트 5였죠? 그리고 높이가 루트 5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루트 5를 약분해서 2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물론 우리가 그냥 객관식이면 첫 번째 지금 객관식 문제니까 그냥 사선 공식을 쓰세요. 근데 서술형에서는 이렇게 서술을 시킬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마지막 방법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3차 방정식의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고 알파, 베타, 감마의 합이 18이 된 거죠. 자, 이때 f 3x-2는 0의 세근의 합을 물어본 거예요. 자, 우리 근이라는 거는 항상 주어진 식을 참이 되게 하는 x값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요 x가 참이 되는 값을 찾는 건데, 자, 이미 fx는 0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거든요. 여기에서 f의 알파가 0이라는 거, 그리고 f의 베타가 0, f의 감마가 0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3x-2라는 값 자체가 알파거나 베타거나 감마가 되는 x의 값이 바로 이 식의 근인 거예요. 자, 그러면 3x는 알파 더하기 2가 되어서 x는 3분의 알파 더하기 2가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3분의 베타 더하기 2도 근이 될 것이고 3분의 감마 더하기 2도 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의 합은 다 더하시면 되죠. 3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에 더하기 2를 3번, 6이 되겠네요. 자, 3분의 알파, 베타, 감마를 다 더한 게 18이었죠? 더하기 6을 하니까 3분의 24, 8이 됩니다. 자, fx에 대하여 3차 방정식 fx는 0의 중근이 1이라고 나왔죠. 그러면 fx는 자, 1이라는 근을 두 개 가지고 있으니까 fx는 x-1이라는 인수를 두 개 가질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식을 찾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직접 나누지 않고 이거는 그냥 개수 비교로 바로 한 번에 찾아가도록 할게요. 자,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자, x-1의 제곱을 풀면 이렇게 되고, 자, 이제 남은 1차식이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x-세제곱, 개수가 1이기 때문에 무조건 x를 곱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2차항의 개수가 0인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우리 2차항의 개수 여기서 마이너스 2가 나왔거든. 그러니까 플러스 2가 나와줘서 0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상수항이 플러스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A와 B를 찾을 수가 있는데 A는 어떻게 알죠? 1차 항의 개수예요. 그래서 A는 1차 항의 개수는 이렇게 1차와 상수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4, 그리고 상수와 1차를 곱했을 때 1. 그래서 개수가 1, 마 4 해서 마이너스 3이 나오고요. B는 상수항이죠. 상수항끼리 곱하시면 돼요. 2. 그래서 A, B의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어요. 연립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y의 순서상 x, y의 개수를 물어봤죠. 자, 지금 2차식이 두 개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첫 번째 2차식을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x, y, 3y 했더니 첫 번째 식이 x-3y 곱하기 x 더하기 y는 0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x-3y가 0이거나 또는 x 더하기 y가 0이거나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식으로 1차 식을 만들었으니 이 식을 두 번째 식에 대입해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대입하는 과정을 써놓고 네, 그러면 첫 번째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x는 3y잖아요. x 자리에 3y를 대입할게요. 그래서 2 곱하기 9y제곱 18y제곱이고요. 빼기 3y제곱 빼기 y제곱은 4. 자, 뺐더니 14y제곱이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y제곱은 14분의 4, 7분의 2가 됩니다. 그러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분의 루트 2니까 7분의 루트 2에 루트 7을 곱하니까 루트 14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그때 x의 값은 어떻게 되죠? 3을 곱하는 거였죠? 풀마 7분의 3 루트 14가 될 거예요. 자, 첫 번째 연립방정식은 이렇게 풀렸고 또는 x는 마이너스 y라면 자, x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니까 2y제곱 플러스 y제곱 빼기 y제곱은 4. 자, 2y제곱이 4니까 y제곱은 2예요.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고요. x는 마이너스 y죠? xy의 부가 반대예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 절대값은 똑같아요. 루트 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상이 지금 몇 개 나왔죠? 네, 4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정답은 4개. 자, 2차 부등식을 풀 거예요. 근데
얘는 절대값이 나와 있죠. 원래는 절대값 안이 0보다 클 때 작을 때 나눠서 풀어야 되는데 얘는 x의 제곱이라고 쓰여져 있는 거를 우리는 절대값 x의 제곱이라고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x제곱 대신에 절대값 x제곱 이렇게 넣을게요. 빼기 3의 절대값 x 더하기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러면 그냥 절대값 x를 내가 치환한 상태로 그 문자에 대한 2차 부등식을 푼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풀면 돼요. 그러면 인수분해가 이렇게 바로 되고요. 그러면 절대값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절대값 x라는 거는 0에서 x까지의 거리인 거거든요. 그래서 0을 기준으로 1과 2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른쪽 방향으로 가면 1이 되는 값과 2가 되는 값 사이에 이만큼 위치에 x가 놓을 것이고 그 다음에 왼쪽 방향으로도 1만큼 가면 마 1, 2만큼 가면 마 2가 돼서 이 사이에 놓일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값을 알파, 요 값을 베타라고 한 거죠. 그래서 알파하고 베타를 찾아냈고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예요? 네, 1이 됩니다. 자, 두 함수 y는 fx와 y는 g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그려져 있어요. 이때 gx-fx가 0보다 작다를 만족시키는 범위를 찾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gx는 파란색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자, gx는 지금 아래로 볼록한 요 함수예요. 그리고 fx는 빨간색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위로 볼록한 함수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gx마 fx가 0보다 작은 걸 찾는 거니 gx보다 fx가 큰 거를 찾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즉 gx는 파란색, fx는 빨간색이었는데 빨간색이 파란색보다 위에 있는 부분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위아래는 같아지는 점을 기준으로 위아래가 바뀌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만나고 있는 부분을 찾으세요. 마이너스 3과 6에서 만나고 있는데 지금 마이너스 3의 왼쪽 부분에서는 어떻죠? 지금 이 부분에서는 파란색이 빨간색보다 위에 그려져 있어요. 내가 찾는 영역이 아니에요. 맨 끝에 이 부분도 파란색이 빨간색보다 위에 그려져 있죠? 그러니까 역시 내가 찾는 영역이 아니에요. 자, 이 가운데는 어때요? 빨간색이 딱 파란색보다 위에 그려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 분홍색 영역이 내가 찾는 영역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그래프를 보고 판단하는 거라고요. 근데 만나는 이 x값이 얘는 마이너스 3이었고요. 얘는 6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3보다 자, 등호는 안 돼요. 여기에 등호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하려는 부등식에 등호가 빠져 있기 때문에 같아지는 영역은 0이 돼서 포함하시면 안 돼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6보다 작다가 답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모든 정수 x의 값의 합을 물어봤죠. 정수 써볼게요. 마2, 마1, 0, 1, 2, 3, 4, 5. 자, 지금 앞에서부터 요 마이너스 2에서 2까지는 대칭성 있으니까 더하면 0 사라지겠죠? 그래서 결국 얘네들의 합이 될 것이고 정답은 12가 되는 거예요. 자, 4,-1을 지나고 제1사분면을 지나는 직선이 있어요. 이 직선과 XY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가 2인 거죠. 그러니까 절편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자, X절편, Y절편을 그냥 AB라고 잡으면 AB 그리고 여기 어딘가 4,-2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 방정식은 어떻게 되냐면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 이렇게 되고 얘가 4,-2를 대입하면 A분의 4 마이너스 B분의 2가 1 이런 관계식을 하나 만족할 거예요. 그리고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AB가 되겠죠? 네, 얘네는 1사분면이었기 때문에 A, B가 모두 양수죠. 그러니까 절편 자체가 길이가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렇게 2사분면에 찍혀서 A, B 이렇게 있었다면 요 A는 음수기 때문에 밑변의 길이는 A가 아니라 마이너스 A라고 하셔야 되는 거라고요.
네, 요거 조심하시고. 근데 이 문제는 1사분면이니까 그냥 양수라서 그냥 2분의 AB 이렇게 된 거예요. 얘가 얼마다? 2다. 네, 그럼 요거 두 개를 활용하시면 돼요. 첫 번째 식 보세요. 통분했더니 A, B분의 자, 4B 마이너스 2A는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식이 AB는 4예요. AB에 4를 대입했더니 4B 마이너스 2A가 4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식을 연립하시면 A하고 B가 나오겠죠? 네, 그러면 4B 마이너스 2A는 4를 2를 나눌게요. 2B 마이너스 A는 2. 그럼 A는 어떻게 돼요? 2B 마이너스 2가 되죠? 이거를 A 자리에 대입해요. A, B 곱한 게 4가 된다. 자, 그러면 2B 제곱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4가 0이죠. 2를 나누시면 B 제곱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가 0이고 인수분해 하세요. 자, B는 마이너스 1이거나 2인데 아까 1사분면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은 안 되겠죠? 그래서 B가 2가 되고요. A는 AB 곱해서 4가 되어야 하니 A는 2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분의 x 더하기 2분의 y는 1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객관식이고 는 0으로 되어 있으니 양변에 2를 곱하세요. 그러면 2x 아니죠. 2가 약분됐으니까 x 더하기 y 자 우변에 2를 곱하면 2가 된 거 2양하니까 빼기 2는 0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두 점 AB와 직선 위의 한 점 P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PAB의 넓이를 물어봤어요. 자, 일단 요 AB 두 점이 있죠. 그러면 요 두 점을 찍어 볼게요. 뭐 정확하게 안 찍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대충 그려볼 거예요. A는 마이너스 2,3, B는 2, 마이너스 1. 그러면 요 두 점을 이었을 때 요 직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됩니까? 기울기가 2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4분의 마이너스 하니까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래서 이 지금 주어진 직선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4가 되는 거죠. 평행한 직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x 더하기 y 빼기 4는 0 이 직선과 AB가 평행하다고요. 평행하다는 거는 이 위에 점 P가 어디에 놓이더라도 이 넓이는 일정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쵸? 왜?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는 일정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대충 P 아무데나 잡고 이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밑변의 길이부터 구해보죠. 밑변의 길이 AB는 4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의 루트. 그래서 4루트 2 바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뭐 직선을 구할 필요 없이 이 B라는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할게요. 그러면 이 높이를 H라고 하면 H는 루트 2분의 자, 2, 마이너스를 대입해요. 2 마이너스 1 빼기 4의 절대값이죠. 루트 2분의 3이 돼요. 네, 그럼 다 나왔어요. 2분의 1에 밑변의 길이가 4루트이고요. 높이가 루트 2분의 3이에요. 약분하세요. 루트 2 사라지고요. 2도 약분하니까 정답은 네, 6이 됩니다. 자, 그림과 같이 빗변의 길이가 15m인 직각삼각형 모양의 꽃밭이 있어요. 이 꽃밭의 직각을 낀 두 변의 길이를 각각 3m씩 줄여 새로운 꽃밭을 만들면 처음보다 넓이가 줄어든대요. 이때 처음 두 변의 길이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처음 두 변의 길이를 내가 A, B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서 일단 만족하는 식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5의 제곱이겠죠? 네, 직각삼각형 요거 하나 만들어 줄 테고 그 다음에 넓이 관련 관계식이 있는데 자, 새롭게 만드는 이 직각삼각형은 가로의 길이도 3을 줄여 그리고 세로의 길이도 높이의 길이도 3을 줄여 밑변과 높이를 다 3씩 줄이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넓이를 구하면 넓이가 줄어들 거예요. 얼만큼 줄어들었냐면 27. 그러니까 첫 번째 넓이에서 27을 빼면 나중 꽃밭의 넓이가 됩니다. 이거예요. 자, 그럼 처음의 넓이는 2분의 AB죠. 여기에서 27을 빼면 2분의 1, A마 3, B마 3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 두 개를 연립하시면 되는데 두 번째 식에 양변에 2를 곱할게요. 그러면 AB-54는 자, 2는 약분되고 요거 그대로 전개하시면 되죠.
AB 마이너스 3에 A 더하기 B 그 다음에 더하기 9. 자, AB 소거되고요. 3에 A 더하기 B는 63이 돼요. 그래서 A 더하기 B는 2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식에서 물론 1차식을 대입해도 되지만 이거 식의 변형을 좀 할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A 더하기 B의 제곱 빼기 2AB가 15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A 더하기 B가 21이니까 21의 제곱 빼기 2AB는 15의 제곱이에요. 자, 이런 거 제발 제곱 계산하지 마시고 21의 제곱 빼기 15의 제곱은 2AB. 자, 이렇게 식을 변형을 할 수가 있죠. 우리 제곱 빼기 제곱 이거를 합차를 이용해서 계산 간단하게 할 수 있다고요. 자, 빼면 6 더하면 36. 이것이 2AB예요. 그러면 약분 먼저. 자, 얘 3이 되죠. 2를 나누니까. 그래서 AB는 108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A 더하기 B는 21이고 곱해서는 108이 되는 그 AB가 처음에 두 길이가 될 거예요. 그쵸? 그러면 얘는 합과 곱이 주어졌으니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세울게요. x제곱 마이너스 합의 x 더하기 곱은 0을 만족하는 x값 두 개가 하나는 밑변 하나는 높이가 될 거예요. 그래서 9, 12 이렇게 해주면 곱하면 108이고 더하면 마이너스 21이 되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x값이 9하고 12가 돼요. 그 중에 하나는 a고 하나는 b겠죠? 어차피 두 변의 길을 그냥 물어봤으니까 9m 그리고 12m 이렇게 답해 주시면 됩니다. 자, 2차 부등식에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자, 일단 최고차항의 개수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k는 1이 아니다 체크를 해놓으세요. 자, 그럼 2차 부등식을 풀려면 k-1이 0보다 클 때하고 0보다 작을 때 나누셔야 돼요. 이유는 그래프의 모양이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 달라진다고요. 자, 근데 0보다 작다의 해가 존재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자, 내가 x축을 두 점에서 만나게 그리면 지금 0보다 작은 부분 보이죠? 자, 이렇게 접하게 그리면 같은 부분이 있지만 작은 부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안 됐고 당연히 만나지 않으면 되겠죠.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 자, 판별식은요. 짝수 판별식이죠. 그래서 k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푸시면 돼요. 그럼 k제곱 마이너스 8k 더하기 8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제 다시 새로운 어떤 2차 부등식을 푸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x축과 만나는 점이 두 점이 있고요. 그 두 점의 사이가 바로 k의 범위가 될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제 요 두 값은 방정식의 근이니까 짝수 공식 쓸게요. 1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b 프라임의 제곱 16 빼기 8 그래서 8이 되죠. 그럼 2루트 있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두 값 사이니까 4-2루트 2보다 크거나 같고 2루트 2보다 작거나 같다. 단 우리가 처음에 k가 1보다 큰 범위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이 다 되는 건 아니고 1보다 크고 2루트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될 거예요. 자, k-1이 음수면 어떻죠? 내가 x축을 아무리 밑에다 그리더라도 항상 뚫고 지나가서 0보다 작다 해가 존재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찾는 부분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지금 k가 1보다 큰 영역에서 구했던 요 실수의 범위가 답이 된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최대값은 그냥 쓰다 말았네 여기를. 4 더하기 2루트이죠? 네, 그래서 최대값은 누가 돼요? 네, 바로 이 부분 4 더하기 2루트 2가 돼요. 그래서 A는 4고요. B는 2가 되겠죠? 더하세요. 6입니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고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1인 직선의 방정식이죠. 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K를 사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1이다. 식을 정리할게요. K 더하기 1의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의 Y 그 다음에 K 더하기 3은 0. 그래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는요. K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의 제곱의 루트 분의
자, 0,0을 대입했더니 k 더하기 3의 절대값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1인 k 값을 찾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절대값 k 더하기 3은 루트 정리할게요. 자, k제곱 더하기 2k 더하기 1 더하기 k제곱 더하기 4k 더하기 4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양변을 제곱할게요. 그러면 k 더하기 3의 절대값은 k제곱 더하기 6k 더하기 9 제곱하면 이렇게 되고요. 우변은 제곱하면 루트 그대로 날아가고 루트 안에 것 더해주세요. 2k제곱 더하기 6k 더하기 5가 됩니다. 한쪽으로 넘기면 k제곱은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k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와요. 그러면 자 k에 2를 대입해보고 k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볼게요. 자 k에 2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네, 여기 밑에다 대입합시다. 정리해놓은 식에다가 자 k에 2를 대입하면 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y 더하기 5는 0 이렇게 되는 거죠. y절편에 x에 0 넣는 거예요. 그러면 y는 마이너스 4y는 5죠. 그래서 y는 4분의 5. 네, 양수 맞아요. 그래서 이거 내가 원하는 식 맞아요. 혹시 마이너스 2도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0y 되고요. 플러스 1은 0. 이거는 y절편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y절편이 양수인 것은 바로 3x 마이너스 4y 더하기 5는 0 이렇게 됩니다. 자, 좌표 평면 위에 있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루트 10이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a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했죠. 자, 그러면 두 점 사이 거리를 그냥 구하시면 돼요. 자, a-1에서 5를 빼니까 a-6의 제곱 그리고요 4에서 a-4를 빼자. 반대로 빼도 상관없어.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a-4에서 4를 빼니까 a-8 의 제곱에 루트 한 개 루트 10이니까 양변 제곱해서 10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양변을 전개 정리할게요. 2a제곱. 자, 여기에서 마이너스 12a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마이너스 16a 그래서 마이너스 28a가 되겠죠. 자, 상수는 계산하지 않을게요. a의 값의 합을 물어봤으니까 바로 근각예술 관계를 써서 14가 정답이 됩니다. 자,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인 해가 개수가 3개일 때 이 얘기죠. 자, 그러면 연립부등식은 각각의 식을 풀어주세요. 자, 첫 번째 식을 풀게 되면 3x 더하기 2x가 7-4보다 작다. 5x가 3보다 작다. x는 5분의 3보다 작다. 이렇게 됐죠. 그리고 2번은 그냥 범위로 나와 있으니까 바로 공통부분 표현을 할게요. 자, 그래서 얘가 지금 5분의 3보다 작다. 그리고 a보다 크거나 같은데 만족하는 정수가 3개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5분의 3보다 왼쪽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a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 사이에 정수는 연속적으로 3개가 존재할 거거든요. a는 모르니까 5분의 3을 기준으로 왼쪽에 제일 처음에 있는 정수는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자, 마이너스 3은 여기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범위인데 자, 등호 조건을 확인하세요. a가 마이너스 2라면 마이너스 1을 해로 포함하니까 괜찮아요. 근데 a가 마이너스 3이 되면 마이너스 3도 포함을 해서 정수가 4개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하면 등호가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직선이 이 직선과는 수직이고 그러니까 얘를 mx-y 더하기 3은 0, nx-2y 빼기 2는 0. 이 형태로 나와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x의 개수 곱하고 y의 개수 곱한 것의 합이 0이다. mn 더하기 2는 0이다 해서 mn은 마이너스 2 찾으시고요. 이 직선과는 평행하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는 y는 하고 기울기가 나왔으니 첫 번째 식 y는 하면 mx 어쩌고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기울기가 같다 바로 쓰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m은 3-n 그래서 m 더하기 n이 3 이렇게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이제 m제곱 더하기 n제곱은 식의 변형을 하세요. m 더하기 n의 제곱 빼기 2mn 그래서 3의 제곱에서 mn이 마이너스 2였죠? 플러스 4가 돼서 정답은 13입니다.
자, x3승은 1에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 자연수 n에 대하여 함수 fn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f1은요. 오메가 1제곱 더하기 1분의 오메가 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얘가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을 때 x 세제곱 빼기 1은요. 얘는 1의 세제곱. 얘를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x-1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2차 이쪽에서 나온 근이 허근인 거예요. 그래서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 될 것이고 애초에 x 세제곱은 1 여기에 근이기도 했으니까 오메가 세제곱은 1이 되겠죠. 네, 요거를 활용해서 오메가 더하기 1은 얼마죠? 여기 식에서 오메가 더하기 1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F2는요. 오메가 제곱 더하기 1분의 오메가의 4제곱이죠. 자, 여기에서 오메가 제곱 더하기 1은요. 마이너스 오메가예요. 마이너스 오메가고 오메가의 세제곱 1이기 때문에 오메가 4제곱은 오메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요. F3은요. F3은 오메가의 세제곱 더하기 1분의 오메가의 6제곱. 오메가의 세제곱이 1이니까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F의 4는 자 규칙을 찾는 거예요. 오메가 4제곱 더하기 1분의 오메가 8제곱이잖아요.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오메가 4제곱은 오메가가 될 것이고 오메가의 8제곱은 오메가의 제곱이 되겠죠. 자, 이거를 끝까지 계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오메가 더하기 1분의 오메가 제곱이라는 똑같은 형태가 나오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이제 얘가 반복이 될 거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연속해서 더하면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되고요. 우리는 F1부터 F30까지 30개의 합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개씩 묶은 게 10묶음이 있을 거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10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5. 자,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실수 x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이 절대값 안에 있는 부분을 표시를 해볼게요. 자, 이거의 절대값이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으니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지금 절대값 안에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절대값 결과는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래서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얘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는 항상 성립을 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성립하는 건 내가 굳이 풀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만 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봤더니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x 더하기 1이 3보다 작거나 같다죠? 그럼 이거는 실수의 범위를 절대값 안에가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나눠서 풀라고 했죠. 자, 마이너스 1과 0을 기준으로 부호가 바뀌니까 이렇게 첫 번째 영역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두 번째 영역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요.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요. 그러면 절대값 x는 마이너스 x가 되겠죠. 절대값 x 더하기 1은 x 더하기 1이 음수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마이너스 2x가 4보다 작거나 같고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부등호 방향 바뀌는 거 조심하세요.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를 표시하는데 이게 다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에서만 찾고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요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이쪽으로 넘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가는 게 아니라 딱 마이너스 1에서 큰 거라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 자, 절대값 x가 음수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양수가 됐어요. 그래서 양수 그대로 나옵니다. 이렇게 썼더니 1은 3보다 작거나 같다. x의 값에 상관없이 1은 항상 3보다 작거나 같죠. 그러니까 항상 성립하는 거예요. 이 주어진 범위에서 항상 성립한다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채우고 크다 그리고 0보다 작다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 다음에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둘 다 양수예요. 절대값 x가 x로 나오고 x 더하기 1도 x 더하기 1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얘가 2x가 2보다 작거나 같다,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1보다 작거나 같은데 다 되는 게 아니라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만. 그러니까 0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사이의 범위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을 합쳐 주시면 정답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가 정답이 돼요.